지금 트램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빨리 검토하고 결정을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요 예측 조사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아마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문제는 수요 재조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점이고 근데 우리가 계약서 상으로는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밖에 되지 않은데 이미 한 30일 정도 소진을 한 상태라서 1년을 기다리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서에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 실시계획 확정도 되지 않았고 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체결된 발주 계약이 본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성격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중단시키거나 파기할 수 없는 좀 불공정 계약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 계약이라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저는 이 중요한 계약이 조금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변호사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울산시의 불리한 계약이다라는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들이 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함부로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 제가 좀 소개가 늦었는데요. 우리 경제부시장님 오늘부터 이제 함께 하시기로 하시고 회의부터 이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민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울산의 김상욱 시장님 너무나 액티브하게 에너지틱하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이 배에 함께 승선하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랑을 좀 하자면 재정경제부에서 최고 에이스로 통한다고 말씀을 많은 곳에서 추천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곳곳과 다 또 소통이 가능하시고 또 기획예산처랑도 친하시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한번 같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잘 우리 마음을 맞춰가지고 울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은 서울 중앙정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사업장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정권한이 울산 사업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다 결정해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사실은 본사에서 다 결정하지 울산 사업장 결정권한이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인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울산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방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산업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 정말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상대적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가장 중앙정부와 소통 또 서울과의 소통에 약했던 게 울산인 것 같아요. 역으로 가장 강해야 하는데 가장 약한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갑다 하면서 왔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울산은 산업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울산 사업장의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통을 강화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그런 협력과 소통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트램 얘기 나왔으니까 트램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트램 관련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트램을 지금 사업을 중단하느냐 또는 지속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트램 사업 안에 테크니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러면 시민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시민들이 이해하시는 턴키 방식의 계약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민들께서도 나중에 이것을 한꺼풀 벗긴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틀리네. 이런 오해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혹시 지금보다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보고 가야 되죠. 지금은 많은 부분이 퀘션 마크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얘기가 이것을 무한정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서 하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된 시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퀘션 마크들은 최대한 먼저 풀어보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 관계나 아니면은 제가 일단 저도 저 뒤에 있는 게 계약서인데 제가 계약서를 보면서 좀 그러니까 실시 계획 확정도 안 됐는데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돼 버린 것 같아서 이게 순서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네. 지금까지 네.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 우선공사분의 계약 상대방이 법리적으로 볼 때 이 입찰 안내서를 매개로 해가지고 결국 본공사 계약의 최종 상대방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실무진의 1차 잠정적인 검토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만약에 지금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신 시장님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정도면, 그리고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될 정도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에 의해서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선 시공분 계약 상대방이 본 공사 상대방으로 간주되는지 한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핵심은 트램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시민 공론의 장으로 올릴 기회 자체가 박탈당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시민들께서 이걸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할 시간 여유도 없고 또 수요 제조사, 예비 타당성 제조사를 할 시간 여유도 없고 남은 시간이 고작 한 10여일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계약서상으로 지금 시공을 지금 차량 발주 나간 것과 또 시공 공사 계약 나간 것을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은데 합법적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한 중단이 있을 수가 있고 최소 그 중단 기간은 1년에서 2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상에 약정으로 인한 중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규책 사유 없는 객관적 불능 사유 때문에 중단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테마별로 검수가 돼야 될 텐데 일단 두 회사와 합의 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문 발송을 했죠? 합의 중단에 대한 가능성이 있던가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곧 네.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거는 좀 시간이 돼서도 예측하신 바에 따라서 좀 어렵다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두 회사 다 합의로 공사를 중단시킬 의향은 예, 없을 것 예, 같다라는 추정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1차적으로 검수했을 때는 약정 중단 사유가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많이 아쉽던데 약정 중단 사유가 마땅히 없고 그럼 합의 중단이 어렵고 약정 중단 사유가 없고 그러면 법정 중단 사유로서 객관적 이행불능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계약 구조가 원래 이런 거예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면은 지금 아직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실시계획 확정도 안 된 것도 아닌데 계약은 중단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법무법인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법무법인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좀 정부 법무공단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법정 중단 사유까지도 없으면 우리가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사실 현재 확인한 바에 따라도 네. 중앙부처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든 저희 자체적인 조사이든 간에 사실 계약 상대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저희한테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약정 중단 사유로 이런 부분들을 큰 공사할 때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뭐 시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하다못해 실시계획 확정이나 환경영향평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중단할 수 있다 또는 타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시계획 확정도 안 됐고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는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한다면은 공사는 공사대로 가다가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 오류가 생겨버리거나 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오류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가는데 그때 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또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가 돼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계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사전협의회에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그 트램 공사 사업은 미개발
개발지의 어떤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개발된 어떤 도심지 도로 내에서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이렇게 중대하게 사업에 지장을 줄 만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제가 나오지 드리는 않죠. 말씀은 이제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그냥 계약 조건에서 빠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절차를 밟으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그럼 그 절차에서 문제될 소지의 가능성이 적게 하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사업을 타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서 자체에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뭐냐하면 실시계획 확정도 안 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못 멈춘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지금 계약서 안에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이런 우려도 돼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실시계획 확정 단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검수가 사실 조금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그 부분이신 거죠. 이 계약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빠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약정 조건에. 구체적인 제가 계약 조항까지 지금 예, 예. 검토 분석을 했다기보다는요. 예. 최초에 가지게 된 이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사업비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우선시공분 공사자나 앞으로 본공사의 계약 상대방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그 사업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당연히 증액을 희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증액의 요청이라든가 또는 문제 제기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턴키 공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턴키 공사라면 그 계약 상대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없다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턴키, 우리 지금 현재 계약이 어느 정도 턴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극단적으로 무늬만 턴키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다 보니 이제 방지한 것들이 우리 발주자 울산시청의 부담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계약 내용이구나. 두 번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잠정적인 실무적 판단이 이 우선 시공자가 최종적인 본공사 계약 상대방으로 간주된다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팀과 교통국에서는 좀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이런 사정들도 좀 정리를 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기획예산처 그리고 정부 법무공단 등의 공문을 보내서 빨리빨리 회신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양 회사에도 합의로 좀 중단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빨리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10일 안에는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황당해요. 이 중요한 공사를 시민 공론화 과정에조차도 지금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수요 제조사나 또는 예비타당성 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할 시간이나 그럴 사유도 만들 수가 없고, 계약서상에 거기다가 아직 실시계획 확정도 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약도 멈출 수도 없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규모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만들 때 치밀하게 연구하고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계약 구조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건 단순히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기에는 너무 큰 공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우려스럽고,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 출신이라서 더 좀 예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시계획 확정 단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제 생겨버리면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적 난관에 빠져버리거든요. 상당히 곤란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좀 정부 법무공단이나 또 필요하다면 전문 역량 있는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지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통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우리가 결국 트램 공사 시행을 중단시킬 방법을 못 찾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울산 남구에 당장 교통 마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전혀 뭐 교통을 완화시킬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출근 시간이 아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분산을 한다고 해서 분산이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신호 체계 일단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다시 해서 좀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통국과 우리 또 기획국에서는 트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취지를 우리 혼자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또 기획예산처 또 정부 법무공단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좀 데이터를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10일 안에는 해야 되거든요. 마냥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우리 두 분 국장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좀 총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명심하겠습니다. 미룰 수 없는 10일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촉박함이 있고, 아마 울산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테마이고, 저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멈출 수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계약 조건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멈출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의견 주실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서 또 추가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